네, 녹화 이제 시작했으니까 다시 할게요. 자, 오늘은 C 언어의 기초에 대해서 나갈 거고요. 네, 먼저 C 언어가 무엇인지 잠깐 알려드릴게요. C 언어는 1970년에 만들어졌고, 이제 음, 현재 버전 C17까지 출시되었고요.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C#이랑 C++, C# 그리고 오브젝티브 C 등 C에 기반을 둔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래서 아마 C++는 들어보신 분은 한 분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이 로우 레벨 언어라는 겁니다. 이 로우 레벨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이 C 언어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이 로우 레벨 언어이기 때문에 이 프로의 연산에 있어서 이제 그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CPU 같은 자원을 잡아먹는 게 좀 훨씬 적고 좀 더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C 언어를 많이 씁니다. 일단 개발 환경은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치 방법을 알려드렸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고요. 이게 그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쓰는데요. 이거는 ID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코드 작성과 이제 테스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개발 환경의 일종이고요. 이거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뭐 서블라임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코딩을 도와주는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코드를 작성할 때 이제 작성하기 쉽도록 색깔로 분류를 해주고 탭 같은 것도 이제 몇 칸 띄는지 잘 알려주고 이제 그런 걸 좀 굉장히 쉽게 해주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코드를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성은 여기서 하고 다른 데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IDE를 많이 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뿐만 아니라 다른 IDE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파이참이라는 IDE를 쓰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아이디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우 레벨 언어라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게 기계어랑 어셈블리어라는 그 얘네가 그 언어 중에서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도 가장 레벨이 낮습니다. 즉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에 가장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 언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의 특징이 좀 더 잘 나타납니다. 즉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처리 속도가 빠르고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대신에 또 이제 로우 레벨 언어의 특징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쓰라고 만든 언어가 아니라 우리는 컴퓨터가 쓰라고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C 언어 같은 경우는 C 언어 이제 어셈블리어를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에 좀 가깝고요. 그 언어의 레벨이 낮을수록 코딩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오류가 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아마 여러분이 코딩을 하다 보면은 오류를 굉장히 많이 겪으실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그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부분까지 인간이 미리 이제 코딩을 할 때 세세하게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로우 레벨 언어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C 언어 또 다른 특징은 코드가 간결하고 프로그램 용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뭐 절차 지향 프로그램 언어인데 절차 지향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좀 그 컴퓨터 언어 같은 걸 좀 배우시다 보면은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라는 거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좀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거랑 이제 좀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좀 뭐하고 이제 나중에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 언어 특징은 뭐 이식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여러분 이런 정보는 이제 여러분이 시험 같은 데서는 이제 잘 안 보실 거고요. 그냥 약간 C 언어는 이래서 많이 쓰는구나 하고 그냥 교양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로우 레벨 잠깐만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그 저급 언어랑 고급 언어가 대비가 되는데요. C 언어는 저급 언어, 로우 레벨 언어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신 랭귀지 대 휴먼 랭귀지라고 저급 언어일수록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에 가깝고 고급 언어는 이제 저희 사람이 보고 이해하는 언어죠. 그래서 이제 고급 언어의 가장 높은 언어가 이제 영어, 뭐 한국어 그런 저희가 실제로 쓰는 언어가 있고
가장 낮은 언어가 이제 뭐 어셈블리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계어는 영일로 표현된 언어고 어셈블리어는 기계어를 문자열로 표현한다. 기계어가 제일 낮고 어셈블리어가 그거보다 조금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이제 파이썬, C++, 자바 같은 이제 아마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듯한 그런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링의 개념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실행하기 전에 무조건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컴파일이 뭐냐면은 저희가 C 언어로 짠 코드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어셈블리어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잠깐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 컴파일은 이제 사람이 이해 가능한 언어를 이해 가능한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바꾸 이제 차례차례 바꾸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꾸다가 오류를 발견하면 이제 오류가 뜨고 그럼 이제 그 오류를 저희가 이제 다시 고치고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컴파일이 완료가 되어야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코드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코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 헬로 월드는 이제 제가 여러분께 예제로 드렸던 코드입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제 그 코딩을 배우면서 가장 처음 보게 되는 그 예제 중 하나예요. 이- 그래서 이제 음, 이 헬로 월드라는 코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면서 중요한 개념부터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C 언어 코드는 이런 요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윗줄에 보면은 샵 include studio .h라는 이 라인이 보이시죠? 이 라인이 뭘 뜻한 거냐면은 이 stdio.h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C 언어를 깔면은 기본적으로 딸려는 파일이에요. 이 파일을 내 코드에 쓰겠다 하고 선언을 해준 겁니다. C 언어에서 모든 어 C 언어의 모든 부분들은 선언이랑 사용으로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어떤 코드, 어떤 파일, 어떤 변수 그런 걸 사용하기 전에 무조건 선언을 해줘야 돼요. 나는 이런 변수를 쓰겠다. 이런 파일을 쓰겠다고 먼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std.io.h라는 파일인 저희가 헤더 파일이라고 해요. 헤더 파일은 이제 이 헤더 파일이 뭐냐면은 그 코드 뭉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stdio는 이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헤더 파일이고요. 이거 말고도 헤더 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헤더 파일이라는 헤더 파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돌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헤더 파일이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직접 헤더 파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헤더 파일을 만든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나는 이런 특정한 연산, 예를 들어 뭐 퓨리어 트랜스폼 같은 거를 이제 C 언어에서 돌리는 그런 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한번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쓰기 편하도록 이렇게 헤더 파일이랑 라이브러리로 넣어가지고 내가 직접 헤더 파일이랑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거를 그런 이제 필요의 변환을 쓸 때 이 헤더 파일이랑 라이브러리를 추가만 하면 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짜놓은 거를 코드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stdio가 이제 전 처음에 외우기 힘들었는데 이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거의 모든 C 프로그램에 들어가냐면은 이 다음에 보게 될 printf 이게 출력 함수거든요. 출력 함수고 scanf 뭐 이런 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얘가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더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샵 include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샵 include stdio.h 하고 다음에 다른 헤더 파일을 넣을 때도 샵 include std 뭐 string.h 뭐 이런 이제 다른 헤더 파일을 넣을 때도 반드시 샵 include를 다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더 파일이랑 라이브러리가 이제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헤더 파일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쓸 때 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라이브러리도 약간 코드 뭉치. 그러니까 어떤 함수들을 미리 선언한 함수들을 그 넣어놓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헤더 파일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C 언어에서는 헤더 파일은 함수를 선언을 하는 그 코드를 모아놓은 거고요. 라이브러리는 함수의 정의를 저장한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퓨리에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퓨리에 트랜스폼을 뭐 FFT라는 함수에 저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FFT하고 뭐 안에 뭐 그 값들을 넣어주면은 이제 퓨리에 변환한 값을 뱉겠죠? 그러면 이- 그러면 이제 그 FFT를 딱 선언을 하는 게 헤더 파일에 있고요. 이 FFT가 실제로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은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헤더 파일은 진짜 그러니까 선언한 부분만 떼어서 저장하고 나머지는 다 라이브러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더 파일이랑 라이브러리 둘 다 C 언어에서 필요하다. 그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펑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펑션이 좀 이게 나중에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이게 C 언어가 C 언어가 좀 약간 어려운 언어다 보니까 이게 이런 나중에 배울 개념들이 먼저 좀 알고는 넘어가야 되는 개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밑으로 쭉 내려간다고 했었는데 바로 다음에 온 게 인트 메인이죠. 이게 인트 메인이 뜻하는 게 뭐냐? 인트는 이게 나중에 자료형이에요. 이게 인터저의 약자, 그러니까 정수란 뜻인데 그 이 이게 그러니까 이 인트 이 앞에 이 자료 형태가 이 함수가 뭘 뱉느냐, 뭘 리턴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자료 형태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인트 아니어도 돼요. 다른 거여도 되는데 메인이라는 함수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컴파일러가 이거 딱 함수를 컴파일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냐,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냐, 아니면은 윈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냐, 그거부터 봐요. 왜냐면 이 메인이라는 함수가 여러분의 코드가 돌아가는 몸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만을 돌리는 게 이제 여러분의 컴파일러나 뭐 윈도우 같은 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인 말고도 위에 뭐 퓨리 트랜스폼의 함수를 또 선을 해줄 수 있는데 실제로 퓨리 트랜스폼을 돌리진 않아요. 이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했을 때는 메인만 돌려요. 그래서 메인은 이제 여러분의 여기 이제 코드를 돌렸을 때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트 부분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이거 보시면은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C 언어는 함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기능이 함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printf도 함수고 int main 이것도 함수고 그리고 앞으로 뭐 알게 될 scanf 그런 함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뭐냐? 함수는 이제 수학에서 보는 함수랑 똑같아요. 그 수학에서 fx는 x를 넣어주면은 fx 값, y 값을 뱉잖아요. 여기 C 언어의 함수 똑같습니다. 이게 C 언어의 함수에서는 이 괄호 안에 인풋을 지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 뭐 x를 뭐 x, a, y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이게 이 함수의 인풋 값이 됩니다. 이 메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풋 값이 없어요. 그래서 printf에는 라는 함수에서는 이 헬로 월드가 이게 인풋이 되고요. 아웃풋이 뭐냐? 아웃풋은 나중에 출력을 해줘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예제 코드를 들었을 때 실행을 해봤으면 이제 밑에 창에 헬로 월드라고 뜨셨을 텐데요. 그, 이게 그게 아웃풋입니다. printf 함수는 헬로 월드를 인풋으로 받고 그 헬로 월드 출력을 아웃풋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C 언어의 모든 함수는 그 저희가 수학적으로 아는 그 함수의 개념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C 언어에서 모든 것들은 선언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C 언어에서도 함수를 선언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정의를 해줍니다. 보통은 선언하자마자 바로 정의를 해줘요. 예를 들어 여기 인트 메인의 경우에는 인트 메인이라고 쳤을 때 여기에 딱 선언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다음에 이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함수의 정의입니다. 뭐 printf 같은 기본 함수의 경우에는 이게 따로 그 기본 파일 중에 하나에 정의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좀 그 C 언어를 좀 만지다 보면 아마 이런 걸 C 언어 그가를 저장한 파일을 좀 뒤져보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 stdio.h 헤더 파일 열어봐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걸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되는데 여기 이것도 다 어딘가에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선언과 정의는 예를 들어 뭐 내가 function 1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먼저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어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정의 부분이 이제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 함수냐를 이제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선언과 정의가 끝났다. 그 위에 예를 들어 이 이번 줄에다가 뭐 퓨리에 트랜스폼 함수를 내가 선언을 해주고 정의를 했다. 그럼 int 메인에서 그냥 FFT 하고 뭐 x1, x2, x3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이제 또 이제 출력값을 다시 뱉는 거예요, 바로. 예. 바로 이제 사용하고 싶은 여기 뭐 펑션 7,14 이렇게 바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그 저희가 수학적으로 아는 fx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커멘트, 그냥 주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모든 코드에는 주석이 필수적으로 달려야 됩니다. 아, 허수도 정의되어 있냐고요? 어, 허수가 정의되어 있냐? 좋은 질문입니다. 그 허수를 저희가 직접 이제 i라는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정의를 직접 해줄 수 있는데요. 이게 기본 시스템 내에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C 언어에서 허수를 써보려고 한 적이 없어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정의가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제 따로 찾아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코멘트 설명하고 있었죠. 네. 그 커멘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그 제 설명하는 거 듣다가 질문 있으시면 그냥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대요. 이제 어차피 지금 듣는 분도 많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주석은 이제 이렇게 슬래시를 2번 치면은 입력할 수 있는 문자열인데요. 이게 주석은 이게 코드를 실행을 시킬 때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원하는 모든 거를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드에서는 실제로 이거를 없는 셈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석에는 뭐를 적냐? 이 주석은 이제 이 코드를 남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왜냐하면 이 코드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제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조교한테 제출하잖아요. 그럼 조교는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이제 이 주석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는 뭐 헬로 월드 여기는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변수를 선언했을 때 뭐 A는 15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 A는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변수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남의 코드를 읽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업할 때 있어서 주석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코드는 굉장히 기본적인 코드지만 조금씩 이제 그 코드가 좀 복잡해질수록 저도 이제 주석을 달아드릴 거고 여러분도 코드를 짤 때 주석을 꼭 다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만 볼 코드에서도 주석을 좀 많이 다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 코드를 짜놓고 뭐 한참 있다가 뭐 몇 달 있다가 다시 보면은 또 이게 뭐 하는 코드인지 까먹거든요. 그래서 음, 모든 코드는 이 남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놔야 나도 쓰기 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이제 변주로 넘어갈 건데요. 이 변수 제가 아까부터 막 변수를 선언한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 A, B, C, 뭐 X, Y, Z 이런 게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C 언어에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게 될 변수 몇 개를 설명드리자면 그 정수를 뜻하는 인터저의 약자죠. 예, 인트 변수가 있고요. 플로트,
이거는 소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플로트 A, 플로트 B 하면은 이제 선언된 B는 이제 어, 소수 변수인 거죠. 여기는 소수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저에다가 소수값을 저장하려고 하면은 이거 소수점 아래 부분은 다 버려요. 그냥 앞에 정수 부분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더블도 소수인데요. 더블이 플로트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더블은 소수점 16번째 자리까지 저장 가능한 반면 플로트는 7번째 자리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봤을 때는 딱 플로트를 쓸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연산은 소수점 7번째 자리까지 가지도 않기 때문에 이 플로트를 사용하면은 이제 그 연산 시간이 미세하게 줄고요. 그 여기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그 저장 공간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는 이런 작은 코드에서는 티도 안 나는 정도지만 이제 좀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좀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자꾸 이게 쌓이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비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숫자 관련 변수에는 인터절, 플로트, 더블이 있다. 이 더블은 그리고 이 변수들은 각각 이게 데지그네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d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printf에서 이 특정 변수 값을 호출을 할 때 이 변수 종류랑 따라 붙는 어떤 그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는 A는 인터저 A를 제가 선언을 했잖아요. 나중에 printf에서 A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그 문자열 안에서 A라고 하면 얘가 못 알아들어요. %d라고 이 %d가 이제 인터저를 뜻하는 거고요. 이 %d를 여기 출력을 한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d는 사실 A다라고 나중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비해 printf를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때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게 각 변수 종류에는 그 따라 붙는 데지네이터가 있다.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숫자는 인터저, 플로트, 더블이 있고요. 문자 관련해서는 캐릭터 하나로 퉁칩니다. 이 캐릭터는 문자와 문자열 모두 선언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이 캐릭터 X 하면 X는 K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 X라는 캐릭터 그 변수 안에 K라는 값을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문자를 선언할 때 사용했죠. 그리고 이때 보면 캐릭터 Y하고 대괄호하고 20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20개의 문자를 가진 문자열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는 그 20개의 문자까지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이에요. 이거를 선언을 해준 거고 이 문자열에 그러니까 정의를 할 때 여기 코리아 띄고 유니버시티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한다고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 9번째 라인까지 딱 오면은 이제 Y라는 문자열 안에 코리아 유니버시티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라인을 보면은 캐릭터 Z 하고는 헬로 월드라고 딱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거는 Z라는 문자열에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한 거다. 9번째 라인이랑 비슷한데 그 9번째 라인에서는 Y는 20개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화면이 안 바? 잠시만요. 지금 어 잠시만요. 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슬라이드쇼로 안 바꾸고 있었네요. 세상에. 죄송합니다. 저 혼자 떠들고 있었네요. 어, 네, 그래서 이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많네요. 네,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은 이 코드는 따로 배포를 안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올려드린 PPT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음,
아이고, 좀, 좀 큰 실수를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int a, float b, wc 이렇게 a, b, c에 대해서 각각 이제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요. 보면은 c는 그 소수점이 여덟 개입니다. 이 왜냐면 이제 이 플로트라는 변수 타입은 그 소수점 일곱 번째짜리까지밖에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여덟 번째는 더블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캐릭터 x, 캐릭터 y, 캐릭터 z 이 부분은 이제 문자 관련해서 선언하는 변수들인데 여기서 보면 x라는 변수에는 그 k라는 그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x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그 x를 정의를 할 때 k라는 그 문자 하나를 정의를 해준 거죠. 이제 여러 개의 문자를 그 정의를 하면은 이제 문자 열이 되는데요. 문자 열을 저장하려면은 그 캐릭터 x, y까지 똑같은데 이 뒤에다 대괄호를 열고 그 문자 열을 몇 개의 문자를 선언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 아홉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y20은 코리아 유니버시티다. 즉 y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이 y는 20개 문자까지 가질 수 있다고 선언을 해주고 이걸 정의할 때는 이 y는 코리아 유니버시티라는 문자를 가진다고 정의를 해주는 거죠. 열 번째 라인에서는 캐릭터 z는 헬로 월드다. 여기 이것도 이제 y랑 비슷하게 z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여기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z는 y랑 다르게 이제 몇 개의 문자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미리 선언을 안 해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문자열을 정의까지 해주면은 이제 이게 Z에 그냥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문자열이 얼마나 길지 모를 때는 그냥 비우고 선언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걸 보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변수를 출력을 할 때는 이 각각 변수랑 짝꿍이 되는 데시그네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에서 뭐 인터저 정수는 %d고 플로트는 %f고 더블은 %lf고 캐릭터는 %c 문자열은 %s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뭐 a, b, c a는 정수 b는 플로트 c는 더블이기 때문에 얘네를 그 printf 함수에서 선언을 해주기 위해서는 %d, %f, %lf로 호출을 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x, yz는 x는 각각 문자, yz는 문자 열이기 때문에 얘네를 호출을 해주기에는 %c, %s, %s를 그 선언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연산자인데요. 이게 연산자가 좀 양이 많은데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냥 따로 그냥 잠깐 보시기만 해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은 이거 화면 잘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 연산자들은 이제 사칙 연산이 있는데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특유의 퍼센트라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퍼센트는 A를 B로 나누고 남은 나머지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화면에는 그 int G는 A% B라고 여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는 11이고 B는 10이라고 미리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11% 10과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11% 10은 11을 10으로 나누고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G의 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퍼센트만 여기서는 좀 주의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크리멘트 오퍼레이터라고 이거는 말이 어렵지 그냥 하나씩 1을 더하고 1을 감소시키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뭐 a 플러스 플러스 a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a 마이너스 마이너스 a가 있는데요. 이게 a 플러스 플러스는 a를 1을 증가시키는 거고 a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a를 1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a 플러스 플러스랑 플러스 플러스 a가 있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 오른쪽 코드를 실행해 보면은 A는 먼저 10이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주로 옵니다. printf %d
A 플러스 플러스.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A를 출력을 한 다음에 A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은 10이 되지만 이 라인이 실행되고 나서 A에다 1을 더해서 A는 11이 되는 거죠. 그럼 일곱 번째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게 먼저 출력을 하고 나서 이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연산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 이 A 뒤에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출력을 해보면은 10이 출력이 되고 A는 1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1이 출력이 되고 A는 마이너스니까 11에서 다시 1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 플러스 A죠. 이거는 먼저 A에다 1을 더해준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는 11이 출력이 되고 A는 11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A는 11에서 다시 10이 되고 여기서는 다시 10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그 출력을 해주면서 쓰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 플러스 A를 쓰시는 게 오류가 없을 거긴 한데 이거는 그냥 이제 혹시 이런 데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알아는 두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거는 나중에 포문을 사용할 때도 이제 아마 쓰게 될 겁니다. 그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는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왼쪽 변수에다가 오른쪽 변수와 관련된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변수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정의할 때 사용했던 이 등호 오퍼레이터는 뭐 말 그대로 왼쪽 오퍼레이터에 오른쪽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20이면은 A라는 변수에 20을 저장을 하는 거고요. A 플러스 등호 B는 A에다가 B만큼 더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A에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는 20이고 B는 10이잖아요. 그래서 20 플러스 이퀄즈 10을 해주면은 20에다 10을 더해서 30이 되잖아요. 그럼 30을 A에다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A는 이제 30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이퀄즈 B는 A, A에서 10을 뺀 다음에 그걸 다시 A에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이 되고요. 이 곱하기 이퀄즈는 10을 곱한 다음에 저장해 주기 때문에 20에서 2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나누기 이퀄즈 B는 200에서 10을 나눈 다음에 저장하기 때문에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A 플러스 이퀄즈 B는 A는 A 플러스 B랑 완전히 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펑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릴레이션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오퍼레이터 왼쪽이랑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관계를 출력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마 많이 쓰는 게 아마 equals일 텐데요. 이거는 이제 A랑 B가 같으면은 1을 출력을 하고요. 다르면 0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A는 20이고 B는 10이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A equals B는 0을 출력해야 되겠죠. 반대로 A 느낌표 등호 B는 이게 서로 다르면 1을 출력하고 같으면 0을 출력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느낌표 equals B는 다르기 때문에 1을 출력을 합니다. 그럼 A는 그 왼쪽 부등호랑 오른쪽 부등호는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서는 A가 B보다 크니까 A가 B보다 클 때는 이 아홉 번째 줄에서는 1이 출력되고요. 11번째 줄에서는 0이 출력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참이면 1, 거짓이면 0을 반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등호를 두 번 쓰는 이유는 이 등호를 그 변수를 선언을 해줄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등호를 두 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타 연산자로 로지컬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and, 뭐 or, 이거는 and, 이거는 or, 이거는 not 이렇게 세 가지로 이게 치환이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if문이랑 while문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후속 개념을 좀 알아야 이거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걸로는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t a, b는 9, 10이라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a에는 9가 저장되고 b에는 10이 저장돼요. 이건 이제 여러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선언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이제 출력하는 출력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출력은 printf 함수를 씁니다. 저희가 봤던 그 헬로 월드에서도 printf가 나오죠. 그래서 printf 함수의 사용법은 그 printf를 선언을 해주고 괄호를 열어준 다음에 이 큰 따옴표를 열어주시고 여기에다 문자열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큰 따옴표를 닫으면은 이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아, 네, 대문자 A는 오타입니다. 여기서 이게 PPT가 이 PPT가 여기서 가장 처음에 알파벳을 넣으면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꿔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뒤로 안 가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A를 쓰자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예, 여기서 printf는 다시 설명드리자면 printf는 이 안에 문자열에 있는 값을 그 터미널에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그대로 실행시켜 보면 헬로 월드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를 출력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특정 변수에 저장한 값을 또 출력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에다 10을 저장했는데 A에다가 뭐 20을 더한 거를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연산을 하고 그걸 A에 저장한 다음에 그래서 A를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페시파이어 이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료형에 맞아야 돼요. 아까 제가 이거를 설명드릴 때 그 슬라이드가 아니라 그 뭐냐 VS 코드로 넘어가 있었는데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그 인터저에는 정수형 자료형에는 %d를 사용해야 되고 플로트 이 소수 자료형에는 %f 더블 자료형에는 %lf 그리고 문자 자료형에는 %c 그리고 문자 열 자료형에는 %s를 쓰셔야 돼요. 이게 아까 제가 보여줬던 코드인데 이거를 보고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은 뭐 A는 이제 인트니까 A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d를 사용하고 B는 플로트니까 %f C는 더블 자료형이니까 %lf고요. X는 캐릭터 하나니까 %c YZ는 문자열이니까 %s를 사용해야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출력할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내가 변수를 출력하고 싶은 순서대로 이거 그 스페시파이어를 여기다가 호출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순서대로 변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그 to, 5, name이라는 변수를 그 차례대로 출력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to 5에 맞는 %d 자료형을 2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name이라는 그 문자열 스트링 자료형에 맞게 %s를 넣어줘야 되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실제 코딩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입력입니다. 입력 같은 경우에 scanf라는 함수를 써요. 그래서 scanf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printf 함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먼저 scanf를 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괄호를 열고 아까 제가 그 입력하려는 자료형에 맞게 그 스페시파이어를 여기다 호출을 해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int a를 먼저 선을 했기 때문에 a는 int 자료형이니까 거기에 맞는 %d를 사용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printf랑 살짝 다르게 제가 사용하려는 변수 앞에다가 and를 붙여야 돼요. 이거 and를 안 붙이면 이게 인증을 못 합니다. 이거는 그냥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사용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변수 앞에 and를 붙이고 괄호를 닫아주면은 이제 이제 코드를 실행할 때 이 여덟 번째 줄에 왔을 때 내가 이거를 값을 입력해 주면은 그거를 이제 여기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scanf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예, 여기서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나갔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지 먼저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퓨리라는 이건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좀 예,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회원으로 아직 정회원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정회원 승급할 때 프로젝트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퓨리의 변환을 C언어에서 정의하는 거 이런 것도 프로젝트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만큼 난이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거 재밌겠다 하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걸 하면은 이제 개인 프로젝트로도 충분히 인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이거 scanf 함수를 아, 강의 시작 전 네, 설정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예, 지금 제가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화면으로 넘어왔을 텐데요. 이거를 이제 보통 시작을 하면 이 화면이 오잖아요. 왼쪽에서 이 익스텐션으로 익스텐션 탭으로 가가지고 코드 러너를 검색하시면은 이게 제가 그 기본으로 설정을 할 때 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익스텐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깔려 있을 텐데 여기, 여기 클릭해서 들어오면 여기 톱니바퀴가 있어요. 여기서 익스텐션 세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뭔가 되게 많은데 저희가 필요한 건 쭉 내려가지고 이거 하나예요. 코드 러너 러닝 터미널.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 건데요. 과제를 하실 때 이 스캔f를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스캔f가 없으면은 스캔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스캔f를 사용해도 이게 인풋을 못 받아요. 코드가. 그래서 그 간단하게 스캔f 사용하는 방법만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좀 새로운 개념이니까 좀 그 구현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int main을 딱 선언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a라는 변수를 입력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printf input number 해주고 여기서 scanf라는 함수를 선언을 해주시고 이따가 이제 저희가 int를 선언을 했으니까 int에 맞는 그 스페시파이어인 %d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end a를 해주면은 이제 a라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받아요. 이거를 실행을 이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특징인데 이거 저장을 안 하면은 런 했을 때 이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저장을 해주시고 실행을 하면은 이 터미널에 네 input number라고 이제 정상적으로 뜨죠.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이거를 확인 안 했네요. 그래서 이제 printf로 이제 a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응? 이게 왜 안 뜨지? 잠시만요. 네, 저 방화벽에 걸리네요. 이게 왜 걸린지 모르겠는데. 인풋의 넘버를 떴으니까 제가 뭐 21이라고 넣어줄게요. 그럼 이제 저희가 21을 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이제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엔터를 쳐야 이제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제가 21을 입력을 했으니까 이게 A에 저장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printf에서 A를 출력을 할 때 아까 A에 저장한 수를 정상적으로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그 오늘 중으로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으셨거나 PPT를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그냥 그냥 이제
이런 프린트F랑 스캔F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좀 익힐 수 있게끔 그 과제를 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그 수업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질문 있으신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